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이후에 또 고유법 상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부대 의견에 검찰 특활비 부대 의견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검찰의 정치 중립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정치활동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는. 그래서 이 특활비가 정치활동비로 전용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고심으로 아마도 우리 예산 소위에서는 이 같은 부대 의견을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오히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 있어서는 안 될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특수활동비를 정치 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부대 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 하셨고요. 법무부 장관님의 지휘 감독권이 깊이 있게 발휘되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것도 민생사범, 이 정치검찰 때문에 민생 쪽에 형사 전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도가 가중돼 있고 또 적체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수사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있다가 현안 질의할 때 많이 의견 표명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또 상세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뭐 행주가 걸레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항명파동을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셔서 직무배치를 단호하게 하시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많은 예결소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당연히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7,400억 원 야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발 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어떤 특정인이 다 범죄 수익으로 꿀꺽했다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호들갑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의 범죄 수익은 이미 1심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몰수 추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추징을 위해서 항소를 어거지로 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사법은 사법의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민사적인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재판에 대한 개입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째라식으로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 시에도 지난 연도까지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특활비를 증빙하라는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뉴스타파 그리고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신청 보도를 꾸준히 해주었고 공익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소송에 패소한 검찰 법무부는 일부러 항소를 하는 등 정말 많은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비교적 용처에 대해서도 그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고 또 소명을 한 바 있어서 부대 조건을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법 수사 분야에 집중할 것과 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최근에 보인 집단 행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어떤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 집행 항목을 마련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부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특수활동비는 총 8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부패 및 경제 2대 범죄 한정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을 한다면 사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2021년도 특활비의 한 절반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84억의 절반은 42억에 해당이 되나 이는 1년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되는 관계로 9월까지 9개월간의 특활비만 편성한다면 31.5억 원이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하고 부대 의견과 국유재산관리 기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많습니다.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경사장의 특수활동자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이런 예상이 없습니까? 양분에 대해서는 먼저 왜 세금 가지고 장난을 쳐요? 세금 가지고 장난을 쳐요? 왜 정신적인 얘기하고 특수활동비 다 받아서 이사를 세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말이야. 네, 내려주십시오. 국민 돈 맞잖아요. 조폭들 같아요, 조폭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이성민 검사장이 말하는 특수활동비가 아까워요. 검찰이 조폭이지 다시 검찰이.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짓도 하지 말라고요. 영원법이 말하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 소 16인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하지 회식하면 그래서 법제 못 말하는 만들어는 책임질 거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법제 못 만들어는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래야 우선 네, 민주당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한 기금문중 계획안에 대해 것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영교 나경원 난 그때 가서 특수활동비가 아까워요. 민생 사회사도 못 잡고 유사님한테 전화 뭐 어떻게 받았어요? 아니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수사 안 하고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 선택적으로 그렇게 수사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주십시오. 어느 날은 국민이고 어느 날은 이제 국민 민생 아니에요? 사범들 하나도 못 잡고 국민은 다 똑같은 거예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반대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누가 검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칼 주고 이게 뭡니까? 칼비 안 준다. 정치적 중립 오는 이거는 정말 아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체적인 개수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과 세부 사업별 특수활동비 31.5억 원의 구체적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